네, 안녕하세요. 제가 필살기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녹화 영상을 켜고 좀 부가적인 설명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파동을 좀 계산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제 종목을 분석할 때 어떻게 진짜 세세하게 분석을 하는지 어떻게 기법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게요. 솔직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계속 쉽게 말하지만 뭐라 해야 될까요? 별로 본인이 이게 저는 쉽게 생각을 해서 이게 쉽다라고 하지만 별로 쉬운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경험치가 너무 중요한 것들이라서 쉽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쉽지만서도 귀찮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아무 종목이나 그냥 지금 솔직히 녹화를 한번 했다가 지금 잘려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건데 한국정보통신을 녹화를 하다가 제가 잘려서 한 겁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정도 차트의 위치인데 어디서부터 분석을 해야 되고 어디부터 조금 평균가를 매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이는 그렇게 안 구하는데 솔직히 그냥 대충 한 이 정도로 보고 칠게요. 조금 많이 해드릴게요. 그냥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왜냐면 그냥 전고점을 뚫고 상승장이고 여기는 상승 구간이고 하락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추격 매수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점 라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점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지나고 나야 저점인 걸 알겠지만 추격을 별로 하려고 하는 편은 아닙니다.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는 말이 더 간다라는 말도 있지만 별로 그런 방식은 제 매매 방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내가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평균가를 찾은 다음에 확률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평균가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한 2013년 상승하기 전부터 볼게요. 2013년에서 2012년도 차트인데 여기에서 보면 한 이쯤에서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단기 반등을 주죠. 이게 솔직히 여기까지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박스를 쳐주잖아요. 솔직히 평균가를 구하고 저는 다른 것도 본다고 했죠. 지지와 저항, 거래량, 시총, 거시경제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 넘게 이 정도 빠진 구간에서 제가 계산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대충 눈만 봐도 30% 정도일 것 같은데 30-40% 정도일 것 같은데 이렇게 30% 넘게 비비는 곳을 보면 여기에서 저는 솔직히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입절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한 이 정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30%, 38% 정도가 빠져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말한 데이터 값을 한번 구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매매를 할 수는 없겠죠. 앞전에 것들을 구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처음 이렇게 됐을 때 38% 정도 돼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다. 그리고 이게 뚫려버리니까 다시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35%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또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37%에서 반등 한 번, 35%에서 반등 한 번, 여기까지 평균을 구하면 36%죠. 두 번의 확률이에요. 두 번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음을 계속 쭉 볼게요. 이렇게 쭉 계속 가줍니다. 여기에서도 고점을 찍었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35% 고점을 찍은 부분에서 뭐 여기는 안 왔으니까 35% 구간이 안 왔으니까 못 잡았겠죠. 여기도 35% 구간이 나왔습니다. 여기 저점을 대비해서. 근데 이런 건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못 잡아요. 미리 계산을 해놓고 걸어놓지 않는 이상 순식간에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못 잡습니다. 솔직하게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뭐 잡아도 여기에서 잡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데서 잡기는 별로 안 잡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캔들이 혹시라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분할로 해서 뭐 잡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 번에 들어간 상황을 친다면 이게 손절 라인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기에서 이렇게 잡을 때는 꼭 분할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계획을 미리 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은 부분에서 또 36% 부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좋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것도 뭐 못 먹은 사람 없겠죠. 솔직히 여기까지 계산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3번의 확률을 봤는데 36%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온다, 반등이 나오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여기에서부터만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봤을 때.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또 보러 갑시다. 다음에 고점을 찍고 또 어떻게 되는지 여기겠네요. 고점을 찍고 이렇게 쭉 빠져줍니다. 여기서도 32%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32%면 솔직히 뭐 완전 바닥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못 잡았겠지만 굉장히 뭐 비슷하게 나오죠. 이렇게 32%.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구해볼게요. 35%, 거의 36% 3번, 32% 뭐 한 번, 그러면 거의 뭐 35%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자리구나. 아니면 빨리 잡으려면 32%에서 최하 30 뭐 거의 7% 잡고 40% 잡고 뭐 이 정도로 분할로 들어가도 되겠구나, 오차 범위를 생각해서 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몇 년째죠? 지금 거의 2012년부터 거의 지금 2년 동안 이 4번의 확률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최저점까지 가보면 38%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35%면 한 몇쯤이겠지? 여기서 잡았겠죠. 한 여기서 잡았을 텐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35% 여기에서 왔다고 쳐볼게요. 진짜 차트가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쌍봉 찍고, 저 뭐 솔직히 쌍봉 이런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쌍봉 찍고 고점 라인에서 내려간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른쪽 어깨도 낮아졌고 이걸 이탈했기 때문에 뭐 대칭 이론으로 본다고 뭐 이 정도까지 막 빠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저도 다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쌍봉, 대칭 이론 뭐 이 정도까지 오겠구나, 뭐 엘리어트 파동 해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면 제가 계산했던 자리가 굉장히 훌륭한 자리였다는 걸 지나고 나서는 알아요. 잡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겠지만, 이게 아니라 잡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겠지만 지나고 나면 굉장히 훌륭한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확률이 총 저희들이 5번의 매매를 했다고 쳤을 때 거의 2년 반 동안 승률이 100%예요. 지금 승률 100%예요. 100%. 30%라고 친다면, 물론 자기가 아다리 안 맞아서 한번 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진 것도 제가 봤을 때 손절이 되게 빨리 나가야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손절 쳤다 해도 이게 80%예요. 승률이. 본인이 잘못 잡아서 실수를 했다 쳐도 이 확률을 버릴 건가요? 저는 계속 써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보면 40%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조금 오차 범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파동이 커지거든요. 이건 솔직히 경험치예요.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들과 뭐 안 해본 사람들의 경험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법을 쓰면서도 경험치에다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저희가 35% 정도로 정해놨으면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지지와 저항을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거래량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뭐 굉장히 훌륭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요쯤에서 뭐 잡았을 텐데 35%를 한다면 분할로 해놓으면 뭐 다 먹었겠죠. 이것도 얼마를 먹고 파느냐의 문제인데 이거. 그래서 아직까지 뭐 6번의 확률을 썼는데도 아직도 100%다. 근데 솔직하게 이렇게 흐름을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조금 이제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솔직히 주가가 이게 거의 뭐 5배가 오르는데, 여기서도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 파동이 커지는구나. 계속 파동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오차 범위도 조금 넓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나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본인의 경험치예요. 35% 이것도 37%, 40%다 맞아 떨어지죠. 이 반등도 작은 거 아닙니다. 큰 겁니다. 몇 프로냐 이거? 20%짜리 20% 넘는 반등이에요 이거. 지금 그러면 뭐 9번 매매했는데 승률이 지금 100%예요. 다 맞아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본인이. 근데 이 확률을 또 안 쓸 거냐고요. 다음에도 계속 맞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이. 자, 이제 근데 여기에서도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제가 되게 쉽게 지금 그냥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매매를 진짜로 할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잡을까 말까 하는 심리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이때 왔을 때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캔들이 비빈다고요.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비벼준다.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나에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비는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사요. 충분히 살 시간이 많아요. 거의 2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지금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에서 줬는데, 이런 걸 보고 안 잡을 거냐고. 여기에서 한 10% 뺀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대처를 하면 뭐 빠지면 손절해야 되고, 당연히 이런 걸 잡으라고요. 손절이 짧고 익절은 많이 먹을 수 있는 큰 기간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잡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제가 해줬어요. 상승장 때 하락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갈 때에도 똑같겠죠. 뭐 하락을 하고 나오는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다시 다 다르게 구해야 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승을 하고 주는 거랑 하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다르게 생각해야 돼. 자리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비슷하긴 한데 막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서도 찍고 이렇게 40%, 이게 초과했네. 이거 손절 나왔겠네. 이거는 자, 이렇게 여기에서는 손절이 나가야 되죠. 빠르게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지지와 저항을 보고 잡았으면 아예 안 잡았던가, 이렇게 다시 반등이 와도 후회하면 안 됩니다. 진짜 어차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솔직히 손절 나갈 자리는 아니긴 한데 그냥 보수적이게 생각해서 손절이 나왔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락하는 걸 또 볼게요. 하락하는 퍼센테이지, 지금까지는 거의 35%에서 한 45%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렇게 50% 하락하는 구간이 또 나와버렸죠. 그러면 이제 계획을 수정해야 돼요. 50%를 주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35%에서 최대 50%까지 잡겠다. 계획 수정입니다. 평균 정도는 40%니까 뭐 빨리 잡을 거면 35%에 잡고, 그리고 나머지 50까지 온다라고 하면 분할로 들어가든지, 평균보다 조금 더 좋게 해가지고 아예 잡던지 라고, 그건 본인이 계획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똑같이 단기 고점을 찍고 이렇게 빠진 걸 보면 거의 35% 정도 나오죠. 34%. 여기에서도 찍고 잡으면 34%, 35%. 여기서도 찍고, 여긴 안 왔네요. 여긴 진입을 못하는 자리죠. 아예 30%.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봐야 되죠. 35%에서 거의 50%까지 가까이 잡았는데 하락한 게 34, 35, 뭐 이거는 빼고 안 왔으니까 자리가 30. 하락한 게 그럼 거의 한 30에서 50%다 라고 생각을 하면 분할로 잡을 생각을 해야죠. 분할로 잡을 생각으로 진입을 생각을 하거나 아예 안 잡거나 아예 좋은 가격에 잡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또 파동을 그려 나가줍니다. 여기서도 35%, 여기서 38%, 45%, 이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35%, 뭐 다 그냥 여기서는 뭐 자리가 안 왔고 36%, 이것도 자리가 안 온 거고, 뭐 다 얼마를 먹고 파느냐에 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앞전에 저희들이 역사를 확인했죠. 앞전에 상승을 확인했잖아요. 여기에서 얼마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오는지. 그럼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했던 걸 써먹으면 돼요.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 바뀌어가지고 이게 막 10%, 60%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냥 과거랑 항상 과거에 그렇게 움직인 데는 종목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자리가 안 와서 진입을 못 했겠죠. 이것도 지금 현재 이렇게 35%, 32% 이렇게 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매매를 거의 저희들이 20번, 20번 아니야, 한 15번 했는데 한 번 손절 나왔어요. 한 번인가 뭐 2번 손절 나왔어요.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승률이 그러면 90%에서 뭐 88% 정도 된다는 소린데 이거를 안 쓰실 거냐고요.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거 어느 기법에서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정도 수치가 돼서 자신의 계획 안에 있는 매매를 하면 그냥 거기에서 자신이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이 정도 파동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계획을 못 짜면 뭐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 머리가 만약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자가 진단해서 그냥 딱 나가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저주를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건 돈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손절 나왔겠네요. 여기
자 이렇게 되고 뭐 한국정보통신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제가 말한 뭐 카카오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놨네요. 제가 옛날에 앞전에 다 보시면은 이렇게 앞전이랑 과거랑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잖아요. 계속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지지와 저항 보고 잡으라 했죠. 제가 분명히 초보자들은 지지와 저항을 보고 잡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모든 게 맞아 떨어진다면 잡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하다가 이제 영매매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매매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제가 선물하면 위에 오르면 다시 오면 잡고 이렇게 이런 걸 먹는다라는 얘기인데 영매매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영매매라는 거 맞지만 저희들은 확률을 보고 한 거잖아요. 확률을 계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전에 과거의 파동들을 보면서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만약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 이하로 넘어가게 돼 버릴 경우에는 진짜 이제 50%가 넘어가는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해야 될까? 55% 거의 60% 정도로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지와 저항을 보고 잡았는데도 2 이상 빠진다. 그러면 더 큰 파동이 나오는 거니까 거의 60% 정도의 파동이 나왔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60% 정도의 파동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15% 정도가 중간에 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 빈 곳 중에 60% 정도에서 어디에서 물을 타야 탈출이 가능할까? 만약에 물을 탄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탈출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봐요. 어디에서 물을 타야 이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것마저 깨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한국정보통신이 60, 70%가 됐는데도 반등을 안 주고 쭉 가버려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진짜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이런 건 바로 그냥 다시 반등 본전가 오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솔직히 초보자들은 물 타면 거의 분할로 그냥 진입한다라고 생각하고 2번 안에 끝내셔야 돼요. 첫 번째 진입하고 두 번째 진입. 그리고 첫 번째 진입은 비중 30% 그리고 두 번째를 높게 해서 평단가를 높게 가야지 이렇게 맞추셔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승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웬만하면 안 져요. 진짜 추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지는데, 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승률이 90%인데 90%를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한 번 물려가지고 2년 동안 개고생하면 이게 시간으로도 손해거든요. 진짜 2년 동안 개고생하면 시간으로도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랑 똑같이 이런 확률을 한번 퍼센테이지 평균가를 구해보고 그것에 대한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댓글에서는 댓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댓글에서는 평균가가 오면 진입을 하면 되나요? 라고 본 것 같은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평균가가 마법의 수치가 아니고, 이 평균가에 대해서 확률을 구했으니 그 확률이 높으니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 써먹자라는 얘기예요. 확률가가 마법의 수치가 아니고 그렇게 높은 확률을 왜 버리냐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그렇게 손절을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 이거는 손절을 어떤 기법이면 마찬가지고 더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손절을 어떻게 빨리 해서 손익을 얻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까지 벌어놓은 것들을 어떻게 계속 지킬까? 손절을 빨리빨리 해서 계속 쳐내면서 빨리빨리 어떻게 손익들을 지킬까라고 생각하고 손익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승률이 높은 거는 이 계산하다 보면 다 본인들이 알게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쓰는 기법들보다 훨씬 승률이 좋습니다.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카카오 같은 우량주, 이런 초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이번 하락만 보고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보죠. 7월 21일, 8월 21일 뭐 정도 행보인데 한 달 행보했죠. 한 달 행보하고 살짝 이탈하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10월, 11월 이것도 거의 한 달이죠. 이렇게 한 달은 다시 내려가고, 이것도 하락하고 한 달 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기간들도 어느 정도의 평균을 구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확률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이 정도는 알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기는 걸 보면 다음 하락에도 한 달 정도는 기겠구나, 횡보가 나오겠구나 라고 구간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뭐 시간대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횡보가 나오겠구나 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한 달 횡보하다가 지금 올라갔죠. 다시 지금 현재도 이렇게 확률을 만들어 봐야 본인이. 그리고 그 확률이 높다면 그 높은 확률을 매매에 이용을 해보세요. 지면은 뭐 당연히 어느 기법이건 이길 수만 없는 법이기 때문에 지면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빠르게 다시 돌아서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손익비라든지 뭐든 간에 전부 다 본인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거를 계산을 해보고 본인이 이게 맞네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왔을 때는 진짜 많은 게 바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법은 괜찮은데 이제 심리를 익혀야겠다,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가 있더라고. 기법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잡았는데 심리에서 못 버텨서 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고. 진짜 깨달음이 왔을 때는 진짜 많은 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밀 분석을 합니다. 저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다 남겨주시고 피드백 같은 거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